그래서 여기는 대체 뭐 하는 데지? 여기 뭐 구몬 학습지 만드는 데인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했는가 이런 걸 쭉 체크하고 이제 임용 지나고 한번 심심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제가 한 1년 중에서 온전하게 책을 아예 안 본 날이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예비군 갔던 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과목 같은 것들이 뭐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뭐 평가, 뭐 교육 과정, 뭐 등등등 해서 한 10과목 정도가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네요. 이 시작이 불가한. 이제 전공해야죠. 연기력 싸움이에요. 그때 면접을 만점 받았어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해용원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교사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환경 강사도 하고 있는 교사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범대를 가게 된 어떤 계기도 수능 성적을 맞춰서 간 게 사실은 많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변에 선생님들 보시면은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어떤 선생님의 영감을 받고 뭐 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현실적이네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전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표준 점수를 맞춰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한국교원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대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뭐 하는 데지? 여기 뭐 구몬 학습지 만드는 데인가? 알고 보니까 교사 양성하는 어떤 전문 기관 대학교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좋아하던 과목이 사회여가지고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로 이렇게 입학을 하게 돼서 교사로서의 어떤 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람 별 생각 없이 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막상 가다 보니까 다행히도 제 적성이랑 되게 잘 맞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되게 보람 있는 직업이다 하면서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량이 그렇게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체감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마어마하고요.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2번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한두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만 시내를 나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만?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타이머라고 하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했는가 이런 걸 쭉 체크하고 이제 임용 지나고 한번 심심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제가 한 1년 중에서 온전하게 책을 아예 안 본 날이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예비군 갔던 날. 공부했던 과정들을 좀 임용고시는 크게 2차시 시험으로 나뉘어지거든요. 1차가 교육학 논술과 서술형, 논술형 시험 이런 게 있고 2차로 가게 되면은 영상 보셨다 하던 그 수업 실현이라던가 그게 이제 면접 이런 건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과목 같은 것들이 뭐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뭐 평가, 뭐 교육 과정, 뭐 등등등 해서 한 10과목 정도가 되고요. 어렵네요. 교육학에서만 한 10개 정도 되는 과목을 또 공부하려고 그 하위 개론서 같은 것들을 한두 개씩 또 봐요. 이게 끝이 아니네요. 이 시작이 불가한. 이제 전공해야죠. 또 100점 만점 20점밖에 안 되는데. 뭐 법학도 있고요. 뭐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뭐 인문학, 뭐 아니면 사회조사 방법론, 뭐 사회교과 교육론.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런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한 과목당 최소 한 개론서가 5개 정도 됐으니까 전공 페이지가 한 뭐 800, 9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받고 38챕터 정도 되거든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해가지고 뭐 환율이 어떻고 뭐 수요 공급부터 해서 뭐 외부 효과 막 나와요. 팁이 있을까요? 공부하는데? 없습니다. 많이 하시되 근데 또 효율적으로 하시고 시내 안 나가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뭔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리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걸 이제 매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개념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임용고시에서는 별로 묻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통화 스와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묻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뭐 증권사 시험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뭐 채권과 뭐 영래포 막 이러고 있으면은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는 거죠. 임용고시 준비하시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1차입니다. 이제 2차인가요? 이제 아직 2차 남았어요. 그날에 한 10몇 분밖에 못 잤거든요. 아침 10시에 떠요. 그게 탁 하는데 합격했다 뜨는 거예요. 눈물이 퍽 나대요. 야 이러면서 점수가 90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그 합격 여부 뒤에 시도별 커트라인 같은 게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경남을 응시했다 했었잖아요. 경남 커트라인이 89.34 뭐 이런 거. 제일
높았어요. 그 전국 시도에서 경남이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잠깐만 이거 1차 합격해놓고는 또 불합격할 수도 있겠다. 2차 돼가지고 면접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다양한 거 물어봐요. 뭐 수업 전문성을 어떻게 네가 높일 거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생을 대하는 직업이니까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너 어떻게 할래? 동료 교사들 간의 어떤 릴레이션십 그 관계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5명 정도가 이제 교육청 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점수를 매깁니다. 이제 2차 준비해 보신 분들 엄청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연기력 싸움이에요. 진짜 있는 것처럼 막 해야 돼요. 엄청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기준으로 한 2m, 3m 정도 되는 거리에 5명이 딱 앉아 있고 저쪽쯤 해가지고 이제 그 타임 테이블 시간 재는 분이 있어요. 20분 딱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또 오버되면 또 감점이야. 또 이제 여기가 교탁이라 치면은 여기 옆에 빈 책상을 하나 둡니다. 빈 책상 하나 두면은 여기에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주고 가지고 그렇다고 뭐 시험 치는데 애를 안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막 우리 성원이는 지금 뭐가 어려울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평소에 수업하는 어떤 톤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2배 이상은 하이 텐션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그냥 뭐 앉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선이 이제 앉아볼까 뭐 이런 액션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비언어적인 것들, 아이 컨택트도 잘 해야 되고요. 판서라고 하죠. 칠판에 글씨 쓰는 거. 글씨 쓸 때도 뭐 그것도 뭐 많아요. 뭐 면접관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글씨 사실 우리가 이거 보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그거한 건 이제 학생들 시선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 판사한다고 학생들 뭐 하고 있는지 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판사할 때도 그 판서 글씨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면접을 만점 받았어요. 네. 만점이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뒤집었어요. 네. 이 만점 받으신 분의 꿀팁. 꿀팁입니다. 20년 동안 다녔던 그 학교에서 완전히 입장이 반대가 돼갖고 맞아요. 내가 딱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진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2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학창 시절에 봤던 게 야 선생님 진짜 화 많이 나셨겠다. 그 당시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네. 제가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이 야 거기 이제 안 자고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이 다 보인다 하시는데 핵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막 자고 있었거든요. 보여 근데 다 보여 근데 그래도 뭐 애들이 자는 데는 뭐 선생님의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은 또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유명한 인간 강사분께서 자는 건 학생 탓, 조는 건 선생 탓. 결국 이제 조는 거는 그만큼 선생 네가 의미 없는 교육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아예 자버리는 거는 그렇죠. 이제 지 그 의지로 학생이 자는 거니까. 자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수업하다가 졸고 있으면은 이거는 선생님 네가 노잼으로 가르친 거니까 그런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반성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당시 선생님들이 참 힘드셨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꼰대 같은 발언일 수 있는데 학교 참 좋아졌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상당히 주입식 같은 교육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체벌, 훈육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아무래도. 근데 뭐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곳이 아직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교직에 서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래도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채로운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서도 또 우리 학교는 아닌데 저 선생님 거짓말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학교 바이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다양한 어떤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을 봐오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체감하시는 교사의 이제 강점과 그리고 단점. 일단 강점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그 소통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상 자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되게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는 어떠한 자격 요건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학생이 며칠 지나가지고 그 제가 했던 말을 막 무슨 명언집 같이 해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관을 해놓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직업이구나. 그런 막중함에 대한 것도 느꼈고, 내가 이런 말을 했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건데, 아,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고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의미 있게 물림 있게 받아들여 줬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교육이구나. 그러면 또 다른 강점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어떤 방학이요? 아, 예, 좋은 질문이신데